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장기간 8년간 소년 재판을 맡은 호통 판사, 우리 천정호 판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게 그 천 판사님 하면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제일 화제가 좀 많이 됐었죠. 한 방송에서 이제 선처를 바라는 가해 학생들에게 호통을 친 모습이. 네, 맞습니다. 판사가 오죽했으면 호통을 치겠습니까? 채통도 없이. 소년 재판이 그 당시에 아이 한 명에 그 할애되는 시간이 평균 잡아보니까 3분밖에 안 돼요. 3분이요? 네. 그럼 그 그냥 짧은 시간에 다 판결을 내리죠. 예, 너무 이제 사건이 많아서 아이들이 3분의 그 재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법정에 대해서 경각심을 못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건에 1시간 하던데 우리는 그 3분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마음에 이제 아이들이 다시는 법정에 서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호통을 친 거죠. 네. 처분은 이렇게 사실 이제 형법보다는 소년법이 기본적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가벼운 처벌을 하는데 이 경각심마저 못 가지고 간다면 맞아요. 다시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그 재법정에 5번 선 아이도 있거든요. 어우,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있는지를 알기를 이걸 좀 알길 바랐어요. 호통을 치고 다시 오면 그 엄한 처벌을 하겠다고 이제 경고를 내리는 거죠. 예. 이게 이 법정이 울음바다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좀 네, 제 법정은 그 호통 치는 것도 있지만 일부러 울립니다. 왜요? 예, 대부분이 제 법정에서는 아이들은 그 결손 가정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담배를 훔쳤는데요. 부모님이 계시면 그 피해 변상하고 마무리가 될 일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못한 아이들이 법정에 있으니까 많은 아이들이 이제 결손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이에요. 그 부모님들은 뭐 일자리 찾아서 전국 흩어져 있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든 소식을 듣고 아이들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진짜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고요. 그 부모님들을 꿀안채 가지고 아이한테 미안하다 용서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화해를 시키고 이제 재미행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거죠. 혹시 그 이 소년 재판을 처음 맡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저는 평범한 판사로서 시골에서 판사 생활하다가 변호사로 이제 개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이제 부산고등법원 3년 마치고 부산지방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창원지방법원으로 인사 발령이 됐고요. 형사 사건 중에 그 이제 손재판을 담당하라고 해서 손재판은 일반 사건과 달리 판결 무서는 그 노력이 조금 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해보자. 그러신 거예요? 저는 어떤 큰 뜻이 있어가지고 이 소년 정말 재판을 우리 아이들한테 좀 선도하면서 네. 이렇게 그런 건 아닙니다. 시작은 이제 그렇지가 업무 않죠. 부담이 조금 좀 덜하니까. 예. 사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아주 가난한 동네 그냥 말로 이제 달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예. 중학교 친구 한 명이 그 친구는 우연히 이제 잘못된 길을 가가지고 부산의 유명한 조폭에 가담했다가 지금 무기징역수로 목포교도소에서 친구분이요. 25년째 지금 복역하고 있고 저도 판사 생활 24년째 하고 있고 그리고 제 주위에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렵고 아 이게 친한 친구였는데 한 분은 지금 복역을 네. 하고 계시고 네. 한 분은 지금 판사님이 되신 네. 겁니까? 그래서 이제 소년 재판을 담당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 동생들, 형들이 생기면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2년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친구 뭐 가끔 이제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편지를 주고받기는 하는데 안타까운 게 그 아이 편지는 존댓말로 저한테 이리 오니까 너무 왔다. 와, 찡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친구 잘 있나 이렇게 가는데 그 25년의 세월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이제 저한테 주면서 관계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편지 좀 보여주라. 그래서 내처럼 이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어쨌든 반면교사 삼아줬으면 좋겠다고. 요즘 그 사회적으로도 그런 이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냐. 뭔가 이게 네. 좀 엄중한 처벌, 법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이게 좀 그거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좀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년법은 형법보다는 가볍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신을 살리되 어느 소년 판사님보다 저는 엄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년 보호 처분 중에 가장 무거운 처분이 시포 처분입니다. 10호 처분은 뭡니까? 예. 그 소년은 2년간은 예. 그게 10호 처분이라고 예. 하는 거. 예. 그래서 아이들이 종자를 빼고 10을 넣어 1010호라고 저보고 이제 10호 처분을 하도 많이 내려가지고 예. 1010호.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벌할 때는 정확하게 하지만 처벌한 이후에 그럼 재부비행을 막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네, 좀 더 네, 네. 노력했으면 그렇죠. 좋겠다는 그러니까 그런 바람에서 지금까지 축구도 같이 활동했습니다. 하시고 피해자 보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부산여중 폭행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제가 아직도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권한 없지만 우연히 그 아이하고 소통이 돼가지고 장학금을 모아서 아이한테 주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졸업도 제가 할 때까지 지켜보고 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피해자들을 우리 사회 전부가 좀 안아주시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피해자 맞습니다.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좀 8년간의 또 이 시절을 돌아보면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예, 사건이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여학생들이 그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게 대부분이 이제 가출을 하게 되면 이제 또 원조 교제를 통한 성매매를 하거든요. 성매매를 하면 아이들이 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그 소년원 그 최대상 그 임신한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임신하게 되면 소년원에 보내야 될 그 비행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으로 돌려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가출해서 남자친구들 2명 또 여자친구 1명은 총 4명이 이렇게 이제 짝을 지어서 가출해서 이제 많은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제 법정에 서게 됐고요. 제 친구에 대해서는 소년 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10호 처분을 내렸고요. 10호 처분을 내리셨고. 예. 이 아이도 10호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판사님 제가 임신했으니까 예, 지금 이게 임신한 이유가 그 원조교제 나갔다가 강제로 성폭행 당하고 그래서 임신한 거니까 낙태 조건이 되니까 낙태해야 된다고 집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실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알아보니까 그게 거짓말이고 같이 이제 가출했던 남자친구 사이에 이제 임신한 게 경우였어요. 이 경우에 이제 저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10호 처분을 해야 될 아이고 이 아이를 이제 소년원에 보내게 되면 낙태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퇴원시키지 않거든요. 그러면 소년원에서 이제 출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집으로 돌려보내면 이 고귀한 생명이 이제 희생되는 상황입니다. 그 두 상황에서 이제 소년원 보내게 되면 아이가 미혼모로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이제 출산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낙태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될지 저 한 달 동안 이 사건 때문에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뭐 개인보다는 법관이란 직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먼저 선택을 했죠. 그래서 아이를 소년원에 보냈고요. 소년원에 보내서 이제 임신 9개월 좀 돼서 이제 소년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판사님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더 이상 낙태할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출산할 수 있도록 네네.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딸이 다 된 아이를 만난다는데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전날 이제 배내적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아이한테 주면서 미안하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법정에서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많은 분들이 울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울었고 그 다음날 제가 그 아버지한테도 너무 미안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오더라도 뭐 저한테 화풀이라도 하시라는 김에 이제 법원 근처에 오시라 해가지고 아유 고깃집에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아유 그분이 너무 양반이시라서 아무 소리도 못 하시고 아이한테 뭐 고기 쌈 싸가지고 입에 넣어주기만 해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 사건이 제 평생에서 가장 이제 기억에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 미혼모 시설에서 출산을 해서 입양이 됐고요.
평생 이제 그 비행소녀 재판받은 소녀는 이제 입양한 아이들 기억할 것이고 또 입양한 아이는 또 어머니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해할 건데 그런 인연을 제가 만들었다는 게 저로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 저 판사님 많은 청소년들이 또 네. 지금 이 프로그램을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네. 좀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짜 이게 네. 지금 뭔가 유혹거리가 오면 미래에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를 되돌이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굉장히 좀 외모가 귀여우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저도 그런 말씀을 자주 들어요. 그래서 왜냐면 귀엽다는 얘기 좀 많이 들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고생했다고 하는데 얼굴 보니까 고생한 표정이 하나도 안 든다 그래. 뭐 사실 그렇게 막 음악이 잘한 것 같지는 않다 그래. 아니 그 이제 상당히 좀 집안 환경이 열악하셨다고 했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로 조금 이렇게 이게 공부하기 좀 굉장히 좀 힘든 여건이죠. 뭐 저희 집에는 형제가 그 칠형제고 부모님하고 9인데요. 그 중학교 시절에는 단칸방에서 9 식구가 살았거든요. 예. 고등학교 때는 뭐 수학여행비가 없어서 수학여행도 못 갈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갔다 오면 저는 그 숙제부터 하고 저녁 먹고 잡니다. 왜냐면 가족들이 많아서 공부를 못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주무시는 새벽 1~2시에 일어나서 이제 딱 요거만 상 피워놓고 밤새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이제 저는 살아왔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졸립지 않아요? 졸립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일찍 와서 정리 다 해놓고 일찍 자면 되니까 지금도 그런 습관이 돼서 보통 9시 되면 지침을 합니다. 야 근데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이게- 그거 잠이 와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선택을 그 어떻게 그걸 견뎌내셨을까요? 가난 속에서 그냥 좌절하기는 그렇고 그냥 조금씩 공부하니까 성적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미래의 꿈이 하나하나 쌓여져 간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혹시 계속 그 해왔죠. 가족분들은 그렇게 혼자 일어나 새벽 1시에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신 게 없으세요? 주위 분들이 저보고 돌부처라고. 왜냐면 그 단칸방에서 부모님 부부 사업 하는데 저는 숙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야 정말 대단하네요. 야 부부싸움한테 숙제를 하셨다. 숙제를 하고 짜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저보고 돌부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보통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일어나서 공부를 하면 누군가 동생들 중에도 한두 명씩 일어나서 예. 갑자기 상을 하나씩 펴놓고 너네들이 이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 그렇죠. 수 없다. 예. 라면이라도 끓여서 그렇죠. 영향을 부모님이, 그죠? 받으니까, 예. 예. 이거 라면 끓여볼 라면도 없을 시절인데 어떻게 라면을 끓여요? 그러면 고시는 몇 번 만에 패스하셨어요? 고시는 7번 떨어지고 8번. 정말요? 어유 고시는 진짜 어려. 진짜 말 그대로 78이네요. 빨리 했죠. 아니 저는 공부를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갖고 한 1차 만에 합격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뭐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 판사가 딱 되셨을 때는 좀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판사를 됐을 때는 좋았습니다. 예비 판사 제도가 우리 때부터 원래 시행되기로 돼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로 연기되고 판사를 전년도 판사들에 비해 2배 뽑았습니다. 96년도 기준으로 면 제가 판사 될 성적이 안 되고 그런 이제 역사적 상황에서 판사가 돼서 너무 감사했죠. 그것도 지난 해보다 2배를 뽑았어요. 네. 근데 이 뭔가 법조인의 길에 들어서면 대법관, 뭐 네. 대법원장 이런 꿈을 좀 꾸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꿈을 꾼 적이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칠형제 중에서 저 혼자 대학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한 20년 정도 근무하고 변호사 개업해서 이제 동생들, 그 누나들 챙겨주겠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뭐 승진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머리에 넣어둔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뭘 머리에 넣어두셨었나요, 늘상? 제가 그 판사생활 24년 동안 저희 형제들한테 부탁한 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사건 청탁하지 마라. 두 번째 손 내밀지 마라. 그러면 제가 부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신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하면 그동안 내가 못한 것 좀 챙겨주겠다. 그렇게 했는데요. 손해재판 함으로 인해 가지고 20년째 그 퇴직할
예정이다 이제 무산돼가지고 가족들은 뭐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은 계속 변호사만 개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승진한다든지 어느 높은 곳으로 간다든지 전혀 고려해본 바가 없습니다. 네. 아직도 손위 재판은 또 판사들 세계에서도 뭐 특별히 선호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20년 정도 근무하면 변호사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활동을 함에 있어서 소년보호 처분 경력은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가 1%도 채 안 됩니다. 퇴직했을 때 소년재판 전문이라면 소위 말해서 이제 영업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처음에 소년재판을 하고 나서 아이들 상황이 너무 심각했고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을 너무 방치하고 또 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예상은 2014년도 그 정도 되면 이제 퇴직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이제 이 위기 청소년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8년 동안 노력하는 덕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냥 정년까지 국민들께서 주신 이 판사라는 권한을 잘 사용하다가 뭐 퇴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한 사회에 이제 구성원으로서 이 비행 청소년들 재비행을 막아서 우리 사회에 좋은 구성원들 많이 조금이라도 더 배출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아니 오늘 그 공통 질문 한번 좀 드려볼까요? 네. 혹시 판사님이 가치를 두는 헌법 조항은 혹시 뭐 있으십니까? 내가 가장 좀 가치를 두는. 예, 그 10조에 보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까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네, 진짜. 아까 우리 네, 박인환 예, 전 대법관님께서도 그 똑같은 얘기해줬어요. 국가는 결국 이제 인간을 어떻게 정당하게 대우할 것이냐 정의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 정당한 대우를 하는 최선의 길은 그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평가해 주는 데 있지 않을까 그래 참 생각. 그 한 줄에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 진짜. 아니 뭐 끝으로 좀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십니까? 그 비행 청소년들이 그 이제 비행을 저지르게 된 환경적인 원인이라든지 내면적인 원인들이 많은데 비행이나 범죄의 결과만을 보시고 아이들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한 처벌을 요구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접근해도 됩니다만은 아이들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가야 될 날이 많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아이 인생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한 구성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엄벌을 하되 처벌한 이후에 그냥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른으로서 그 아이들을 재비행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갖고 우리 국민들께서 비행 청소년들 범죄 결과가 보도되었을 때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뒤에 이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 번이라도 봐주시면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데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이 아이들이 커서 우리 사회에 참 좋은 어른들이 많았다 하는 그런 추억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